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라 하면 대부분 사자나 하이에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나 사자에게나 악어에게나 가장 무서운 동물은 바로 사나운 하마인데요. 유순한 동물처럼 보이는 평소 모습과는 달리 하마는 화가 나면 자신을 가로막는 그 무엇도 용서치 않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길이가 50cm에 이르는 거대한 하마 이빨은 다른 어떤 맹수들도 쉽게 덤비지 못하는 악어의 단단한 갑주마저도 쉽게 꿰뚫어 버리죠. 하지만 그런 하마들조차 아프리카에서는 언제나 마음 놓고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육지에 깊이 들어온 하마를 노리고 있으며 그중 일부 집단은 하마 사냥에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마들도 이들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응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냥 중 하나인 하마 사냥에 있어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십 마리 사자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하마의 전략.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굶주림에 지친 사자 무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0마리에 가까운 대규모의 암사자들은 숨죽인 채 조용히 눈앞에 거대한 동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눈앞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육중한 덩치를 끌고 다니는 하마 한 마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자들이 움직이는 탓이었을까요? 사자들의 냄새를 맡은 하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떡하니 서서 사자들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 여러 마리 위험한 사자들을 보고도 겁내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움츠러드는 것은 사자 쪽인데요. 뭘 봐 이것들아, 쳐다보면 어쩔 거야. 쥐콩만한 녀석들이 함 해보자 이거야. 긴장한 사자들은 대꾸 없이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엎드려 있지만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굶은 사자 무리는 지금 당장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큰 먹이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마는 움직이지 않는 사자들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한층 더 공격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어쭈 이 자식들이 지금 누구한테 더 미는지 알고 있는 거야? 오늘 여기서 목숨을 건다. 난 오늘만 산다. 하지만 엎드려 이를 지켜보던 남사자 한 마리는 겁없이도 오히려 한 발 앞서 나가고 죽음을 각오한 사자의 태도에 하마 또한 한 걸음 물러서며 이 녀석들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암사자는 용감하게도 성큼성큼 하마를 따라가고 이에 당황한 하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쓰기로 하는데요. 바로 물가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마의 몸은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으로 덮여 있어 사자들의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사자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위협해 떨어뜨려 놓으려 해봤자 사자들은 그때마다 뒤로 빠지며 하마의 체력만 빼놓을 것입니다. 시속 50km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마지만 사자들보다 빨리 달릴 수 없기에 그가 쓰러뜨릴 수 있는 사자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빨리 사자들이 쫓아올 수 없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죠. 운이 좋아 도중에 지체 없이 최대한 서둘러 달아나는 데 성공한다면 그때까지 두터운 하마의 지방층과 가죽이 하마의 목숨을 지켜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부상을 당하는 것은 생존에 위험한 일이지만 하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마는 매우 빠른 상처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데 심한 상처라 해도 10분 내에 아물 정도로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물 웅덩이는 온갖 동물들의 각종 배설물과 썩은 풀, 나무 등등이 가득한 더러운 물로 세균이 가득할 텐데 하마는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만큼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도록 진화한 것이죠. 하마는 점점 더 걸음을 재촉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사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335 하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얼마 가지 못해 하마는 사자들에게 따라잡혔고 기세를 몰아 한 마리 암사자가 용감하게 하마의 엉덩이에 달라붙어 척추 부위의 가죽을 물어뜯고 있는데요. 하마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급하게 달려가던 하마는 금세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이제 수많은 사자들은 하마를 포위하며 모두가 하나 둘씩 하마를 물어뜯으려 하는데요. 하마는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을 포기했는지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버렸고 암사자들은 잘 들어가지도 않는 이빨로 LA 갈비 뜯는 것 마냥 하마의 맛을 보고 있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인생이지. 근데 이거 이빨이 들어가야 말이지. 역시 그렇게 하마 사냥이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 잡았다는 생각에 사자들이 방심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사자들이 마음을 놓도록 하마가 유도한 걸까요? 갑자기 하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서서는 반대쪽을 향해 멈추지 않는 탱크처럼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암사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잡겠다며 하나둘 매달려 보지만 달라붙어 있는 것은 한 마리뿐 자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자들은 계속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끈기가 힘을 발휘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마가 주저앉았습니다. 한 마리 암사자가
하마의 등에 올라타 하마의 약점인 척추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곳 내부를 제대로 공략하기만 하면 하마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결국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난 하마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반대편에 있던 암사자 한 마리의 머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웜에 이게 뭐야? 이거나 이 무식한 놈아! 하마의 머리 반대쪽에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마음 놓고 있던 암사자는 금세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마를 잡으려다 오히려 제삿날이 될 판인데요. 다행히 하마는 사자를 그리 오래 물고 있지 않고 놓아주었지만 살인적인 이빨에 물린 암사자는 과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전세는 역전되었고 하마는 주위의 사자들을 전부 몰아낸 후 다시 물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동료의 부상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하마의 거대한 주둥이가 있는 앞을 막아설 수도 없어 점점 더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강물이 보이는 것을 보고 사자들은 안타깝지만 이 사냥이 실패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마는 서둘러 걸음을 옮겨 첨벙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사냥을 실패했고 이제는 다친 암사자의 안부를 살펴야 합니다. 하마에게 물린 암사자는 그만 머리에 큰 상처가 생겨 피를 흘리고 있고 온몸에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뜨자 사자 무리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고 다친 암사자는 결국 쓰러지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렇듯 사자 무리에게 있어서도 하마를 사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자 무리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도망간 그 하마가 성체도 아닌 덜 자란 아성체였다는 것이죠. 힘 좋은 숫사자들이라도 동원되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사자들이 하마를 사냥하는 데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 사자들이 아성체 하마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을 때의 장면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 하마는 얕은 물가에 다다랐지만 등에는 한 마리 큰 숫사자가 매달려 튀어나온 척추 부분을 물고 있습니다. 사냥에 실패한 사자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미 이 사자들은 하마의 척추 부분에 심한 손상을 입혔다는 것인데요. 힘 좋은 숫사자는 일찌감치 이 하마의 등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단단히 매달린 후 하마 척추의 디스크 부분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숫사자 두 마리가 한 마리의 하마를 주저앉히고 교대로 약점을 공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또한 혹여 하마에게 물릴까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사자들이 하마를 사냥할 때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하마의 약점을 얼마나 빨리 공략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하마를 포위해봤자 하마는 그저 뚫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사자들의 사냥 방식은 지역에 따라 꽤 차이가 나는 편이기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자들이 하마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애초에 최대한 육지에 깊숙이 들어온 하마를 노리는 것이 좋고, 둘째, 숫사자들의 선봉에 서게 최대한 빨리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셋째, 한 번 하마를 주저앉혔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될 수 있는 한 가장 작고 약한 개체를 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나마 작은 성체 암컷을 노리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사나운 수컷 성체 하마를 노리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실제 야생에서는 앞선 경우처럼 사자들이 하마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자들이 하마를 잡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지역의 사자 무리들은 하마를 습관적으로 사냥하는 활약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새끼 하마를 노릴 때가 많지만 가끔은 꽤나 큰 규모의 무리들을 동원해 성체 하마를 사냥하는데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두에서 하마의 약점이 튀어나온 등뼈를 공략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자 무리 전체에게도 성체 하마 한 마리를 사냥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든 이 불가능한 사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자들의 투지가 굉장한데요. 본래 사자들은 하마와 같은 너무 큰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진화한 동물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조차도 해내는 것을 보면野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인 듯합니다. 그동안 보여드린 영상들에서 사자의 하마 사냥이 실제와 달리 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좀 더 실제에 가깝게 말씀드리고 싶어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은 일들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불굴의 의지로 해내고 있는데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겨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서도 안 되겠고요. 요즘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지극히 힘든 현실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